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유혈 충돌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웃 아랍국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미나당의 당수 나프탈리 베넷이 야이르 라피드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멈추고 리쿠드당과의 대화를 재개합니다. ישראל, המערכה שלנו נגד ארגוני הטרור ממשיכה בכל העוצמה. אנחנו גובים מחירים כבדים מאוד מהחמאס על התוקפנות הבלתי נסבלת שלהם. צה"ל ביצע התקפות על למעלה מ-1,500 מטרות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פגענו פגיע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발생한 대규모 무력 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유혈 충돌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7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되던 4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12일 라마단 기간 동안 발생할 분쟁을 우려해 이스라엘 당국이 다마스커스 광장을 폐쇄하자 이에 반발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랍 청년들이 유대인을 폭행하며 공격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자 극우 유대인 단체 일원 100여 명이 맞불 시위를 펼치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4월 25일 갈등이 심화되자 이스라엘 경찰이 광장 폐쇄를 철회하면서 폭동은 잠시 중단됐지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4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월 29일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5년 만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선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선거를 허가하지 않는다며 총선 취소의 이유를 들자 잠시 중단됐던 아랍 폭동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5월 7일 아라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민과 이스라엘 경찰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 경찰 17명과 팔레스타인 시민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시위는 5월 10일 예정됐던 쉐이크 자라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동예루살렘의 쉐이크 자라 지역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재탈한 이후 국제적으로 오랜 논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 주민들은 주택 건설에 앞서 부동산 획득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수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일이 단순한 개인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번졌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인권 탄압의 의미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연이은 무력 시위로 인해 팔레스타인 시위대 중에 125명이 부상을 입고 23명이 체포됐습니다. 5월 10일 성전산에서는 오전 8시부터 폭동이 시작됐고 오후 3시경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기념일을 맞아 국기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국기 행진을 앞두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유대인들의 출입을 막았으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경찰 초소를 공격해 경찰도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후 6시경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그중 7발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돼 행진에 참여하던 수천 명이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10일 저녁 이후 1,6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으며 이스라엘군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 거점 500곳 가까이를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마스 고위 지도부 16명이 사망하고 양측 사상자는 수백 명이 넘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웃 아랍국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친팔레스타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번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10일 안보리 회원국들과 긴급 협의를 했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위기 직전 상황에서 물러나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강력하고 억지력 있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 전쟁 범죄가 다시 한번 불법적인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성을 입증했다고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또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행동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셉 보렐 EU 고위 대표는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종교 활동과 주거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렌 호두르 코프스키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에게 로켓과 땅굴 재원을 지원한 것은 이란이라며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마스와 함께 이번 공격에 가담한 이슬라믹 지하드의 대변인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신형 미사일을 제공한 이란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엘리 코하님 전 미 국무부 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정책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의 원조를 금지하는 테일러 포스법을 어겨가면서 2억 3,500만 달러를 지원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예루살렘이 공존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미나당의 당수 나프탈리 베넷이 야이르 라피드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멈추고 리쿠드당과의 대화를 재개합니다. 베넷은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랍 정당과의 정부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탈리 베넷 야미나당 당수는 지난 13일 예시 아티드당의 당수 야이르 라피드와의 연정 구성 논의를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소식통은 베넷이 현 비상사태로 인해 리쿠드당과의 협상을 재개했으며 양당 대표들은 13일에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베넷은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태로 인해 아랍 정당인 라암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베넷은 아랍당에 의존하는 정부는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넷은 연정 구성권을 가진 예시 아티드당의 당수 야이르 라피드와 연정 구성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총리직을 2년 먼저 수행하도록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아랍 정당인 라암당의 당수 만수르 아바스 또한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폭력 사태로 인해 모든 연정 협상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폭력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립정부에 관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는 그 다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바스는 지난 10일 오후 라피드와 베넷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성전산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회담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유대 아랍 충돌 및 폭력 사태가 아랍계 이스라엘 정치가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2년째 임시정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